8월 15일 일요일 밤 9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요. 방금 전까지 비가 시원하게 왔습니다. 비가 오면은 저는 달리기 하러 갑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좀 또라이 기질 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고르고 잘 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 오는 날 뛰어보면은 얼마나 그게 매력적이고 재밌는 건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 되면은 비 오는 날 무조건 운동화 신고요, 달리기 하러 한번 나가 보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제가 주로 가는 비 오는 날 코스는 이 가로등이 다 있는 안전한 그 고수부지 길인데요. 쫙 가서 이제 산업도로까지 쫙 갔다 오면 10.6km 코스가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무언가 생각도 정리가 되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호흡도 편하고 체온도 덜 올라가기 때문에 뛰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여름에 특히 좋습니다. 물 만난 고기처럼 한번 뛰고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머님, 우리 엄마 생신이셨어요. 원래 내일인데 오늘 이제 휴일날 서로 모이기가 좋으니까 모였어요. 이웃집에 작은아버지 또 같이 오시고, 제가 포항 죽도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장도 좀 봐오고, 전복, 모듬회, 멍게, 삶은 고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5,000원어치 샀나? 제가 그 단골집도 있고 나름 흥정을 좀 하기 때문에 오늘 갖고 와서 이제 펼쳐 놓으니까 이만큼 돼요. 거기다가 이제 국 끓여 가지고 곁들여서 먹으니까 좋죠. 아직 술 드시고 있을 거예요. 저는 내일 계획이 있어 가지고 술은 안 먹고 먼저 나왔는데, 우리 아버지 1세대 보수, 반일 종족주의, 코로나 신도, 우리 작은아버지 현대자동차, 민주노총, 우리 형 노오빠, 노무현빠, 반일 종족주의. 다이나믹하죠. 네. 아까 안 그래도 코로나 백신 이야기 나와가지고 왜 저보고 안 맞냐고 막 추궁을 하더라고요. 모두가 한마디씩.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하다가 또 제가 한마디 하긴 했는데 제 말이 안 막혀요. 우리 집안에서도 뭐 그거 가지고 제가 삐치고 이렇진 않습니다. 뭐 삐쳐봐야 뭐 거기서 이겨먹는다고 세상을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백신의 효과 여부를 떠나가지고 백신 자체가 자기 몸을 위한 것이지 상대방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러스가 이 상기도 내에 머물고 있는 게 바이러스인데, 자기 몸의 면역 체계가 갖춰졌다 하더라도 바이러스를 운반하는 역할은 충분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생단체에서 길에 방역약품 뿌리고 실내에든 뭐 뿌리고 다녀봤자 바이러스는 인간의 몸을 매개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뿌려놔봐야 인간이 거기 한 명 막 딱 들어오면 바로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는데 뭐하러 그런 약을 뿌리고 그러는지 저로서는 이해 불가해요. 아무튼 그런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만, 오늘도 TV에는 가족끼리 이제 저희들이 11시 정도부터 지금 저녁 7시 정도까지 계속 같이 있었거든요. TV에는 이제 8.15를 맞아가지고 뭐 홍범도 장군 유해를 가져온다 느니 뭐 또 뭐 반일 종족주의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나오고 위안부 이야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또 가족들이 그런 걸 보면서 한마디씩 이제 뱉어내는 말들, 저로서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은 스트레스죠. 그래서 뭐 대화를 안 하는 게 차라리 괜찮지 싶어가지고 가만히 그냥 있거나 음식을 먹거나 그렇게 하다가 나왔는데, 홍범도라고 하는 사람을 유해를 이제 가지고 온다죠.
홍범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자유시 이야기는 다 아시니까 어쨌든 공산당에 가입한 사람이고, 소련 공산당에 레닌으로부터 권총과 돈을 선물 받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련 땅에 고이 잘 묻혀 있는데 굳이 그걸 파헤쳐 가지고 시체놀이를 한다고 또 데리고 오죠. 근데 이게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집권하자마자 독일에서 간첩 활동했던 윤희상 씨 유해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뭐 신영복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 제가 언급할 필요가 없고, 북한 초대, 북괴 초대 내각에 있었던 그 김달삼, 본명은 이승진이죠. 제주 4.3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을 위시한 남로당에 대해서도 먼저 꿈꾸었던 잘못, 먼저 꿈꾸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폭력에 탄압당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쯤이면은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자들이 다 먹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그거는 인정해야 되고, 특히나 지금 8.15를 맞아가지고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승만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전부 무슨 김구 이야기, 도시락 폭탄 이야기, 응? 손가락이 한 개 없는, 이 반절 없는 안중근 손바닥 찍어가지고 코스프레를 하고, 안중근은 동학군 토벌대였지 않습니까? 친일파 요즘 뭐 지금 경북신문도 마찬가지고 친일파 청사는 끝없이 계속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칼럼들이 이제 막 나오죠. 문재인 씨 아버지가, 제가 영상마다 그런 걸 꾸준하게 남긴 바가 있는데, 문재인 씨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공무원을 했습니다. 홍영표라고 하는 국회의원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박원순 아버지는 어때요? 평범하게 살아갔던 그런 친일파가 아니었죠. 그 사람들은 또. 저는 문재인 씨 아버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두둔하고 싶어요. 그 시대에 누구나 다 출세를 하고 싶고, 평균 수명 40세 전후인 시대에 40년 가까이, 그러니까 오롯이 2세대 또는 3세대 정도 걸친 그런 긴 시간 동안 일본이 되어 있었는데, 누구 하나 다시 조선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8.15를 맞아서 해방을 인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제시대에 대해서 일반 평민들, 조선시대 천민이었던 사람들이 과연 조선의 왕조를 그리워하겠습니까? 아니면 일제시대가 더 나았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안중근 이야기했지만, 안중근은 안진사 때, 그러니까 조선 왕조 체제로서는 기득권 세력이고 보수 집단이죠. 당연히 조선 왕조를 호위하려고 동학 농민군들을 토벌하러 다녔던 것이죠. 안중근은 안중근 나름대로의 삶을 산 겁니다. 홍범도를 데리고 온다. 그리고 고국으로 데리고 온다. 홍범도의 고국이 대한민국입니까? 아주 좋게 봐줘봐야 조선일 텐데, 이곳이 지금 조선입니까? 아니면 홍범도가 꿈꾸었던 공산화된 조선입니까? 조선인민주의 공화국? 아니죠. 홍범도 본인도 아마 살아있다면 원하지 않을 짓을 시체 갖고 와서 또 그 짓을 해대는 거거든요. 일본에서 풀려났던 게 미국의 원자폭탄 2방 때문이었다는 말도 안 하고, 오로지 계속 낡은 광복군 군복 하나 걸어놓고 말이죠. 서대문 형무소에 가서 행사나 해제 끼고 애들한테 그런 거 가르치고,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공정이 일어나서 뒤집어 졌는 상황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수년 전에 전희경 전 의원, 박성현 주필, 양동안 교수, 이런 분들이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아주
분투를 했거든요. 외로운 싸움을 했었죠. 그리고 일각의 우익 진영의 지식인들도 뭐 책을 편찬을 한다거나 강연회를 연다거나 나름대로 작지만 열심히 해오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양이 되었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김관진 장군 같은 경우에 현역에 있을 때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이런 교과서로 교육받은 아이들이 군대에 와가지고 공산주의자들과 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이거 이렇게 고쳐야 된다라고 요약을 해가지고 보낼 정도로 대한민국 교육 과정부터가 다 뒤집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찮게 받고 외면했던 것이고, 또 문화예술계는 예술계대로 좌경화되었던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냥 지켜봤고 재밌게 즐겼고, 그것에 점점 젖어드는지는 모르고 그렇게 해온 결과를 우리가 지금 톡톡히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이 잘못된 거냐? 뭐 저런 주장, 얼빠진 주장하는 놈들 놔두자, 좀 사가지는 없네, 이게 문제가 아니죠. 예, 투표의 향방을 가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국가 체제를 전환시키는 겁니다. 국가 체제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인들 아마 상당수의 부분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뭐 신라백제 고구려를 우리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넣는 것은 물론이고, 조선이라고 하는 그게 그대로 연결되어 오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일본이 잠깐 끊었는 그것을 다시 필름을 연결하듯이 이어 붙여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오롯이 왔다고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조선에서 이어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일 감정에 정신병적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거든요. 무비판적으로. 야, 잠깐만, 우리가 조선인이냐? 라고 말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야, 우리가 신라인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야, 그건 좀 너무 같다라고 표현을 할 거면서, 우리는 조선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거의 무비판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경향성이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집회에 다 조선 사람이죠. 각종 형상물 다 조선 사람이죠. 각 학교에, 초등학교 이런 데 가보세요. 다 조선 사람들 동상이 서 있습니다. 가장 베스트셀러가 이순신, 그 다음에 세종대왕, 예, 뭐 광화문에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역사관을 제대로 배울 수가 있겠어요? 대한민국에만 집중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해운대 백사장에다가 일본을 대비해가지고 철책선과 지피를 설치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버젓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대한민국 적화를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내영하는 남로당이 있는데, 예, 공산주의자들이 득세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거기에다가는 시선을 외면하거나 또는 속거나 하면서 계속해서 반일 감정만 불떼기 하면 나라가 존속이 되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매국노가 누구입니까? 이 시대의 매국노가 누구죠? 우리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도 실컷 모여가지고 놀면서 남 탓을 하면서 정치 방역에 질질 끌려가는데, 걸핏하면 3.1 운동 정신, 항쟁, 민중항거 뭐 이런 소리들 하지 않습니까? 웃긴 소리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웃긴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 방역질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고 규탄하지도 못하면서 백신 왜 안 맞냐고 따져 제끼고, 예? 아니, 모임을 하는데 하나둘 모여들 때 다 마스크 끼고 막 모여들어요. 그래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벗고 마시고 씹고 떠들고, 그리고 나가면서 다시 마스크 척 끼고 가는 게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러한 간단한 논리, 간단한 현상 파악
조차 안 되니까 연예인 나부랭이들 나와가지고 느닷없이 반일 캠페인 벌리고, 예? 거북이 한 마리에 빨대 꼽혀 있다고 말이죠. 일회가 돼 있다고. 플라스틱 없애야 된다고. 환경오염 된다고 말이죠. 지구가 얼마나 넓은데 거북이 빨대 꼽힌 거북이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말이죠. 그거 삐쳐가지고, 예? 차라리 똥 싸질러 놓고 그거 화면 가득 비춰놓고 지구가 똥으로 온통 뒤덮여 있다고 해보죠. 한국 사람들한테 먹힐지도 모를걸요 아마. 와이구야 똥 세상이네라고. 예. 선동에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득세해서 대한민국 체질을 전환시키고 변환시켜 가고 있는 중에, 예, 건국전쟁이라는 책 있습니다. 읽은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북한에는 신의주 학생, 반공 학생 운동을 비롯해서 몇몇 기독교인, 그리고 지식인, 그리고 지주계급층에서 반발을 하다가 남한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서북청년단을 결성하기도 했었죠. 맹렬한 반공주의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남한에 머저리 같이 세상 돌아가는 건 모르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친화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70%, 80%에 육박했었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남한에서는 3년 동안 건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예. 낭만주의적 민족주의자들, 김구 같은 정황도 없는, 무슨 정견도 없는, 철학도 없는, 그러다가 이리저리 휩싸이면서 폭력만 일삼던 김창수, 지금 좌익들이 그렇게 빨아대는, 좌익들도 사실 김구를 그렇게 추앙하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겁니다. 차마 김일성 좋아한다는 말은 대놓고 하지 못하니까 이승만의 반대 급부로서 김구를 그렇게 아바타 삼아가지고 지금 놀이하고 있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런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과 아주 힘겨운 싸움을 해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건국을 했죠. 건국 이후에 바로 또 전쟁이 터져가지고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다시 공산주의자들과 후반전을 또 했습니다. 후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후반전입니다. 원래 그게 이제 1차 대전에서 이어진 불꽃이 2차 대전이고, 2차 대전에서 이어진 연장전이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전쟁들입니다. 건국전쟁 3년, 6.25 전쟁 3년. 예, 지금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70여 년 만에 공산주의자들이 총 필요 없이 오로지 하나, 민주 딱 붙여가지고, 무슨 민주인 줄 아시죠? 그 사람들이 자유민주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인민민주화 세력들이 민주 딱 붙여가지고, 그 옆에는 옵션 하나 더 있죠. 양심, 뭐 또 있죠. 뭐 진보, 인권. 대한민국 성장에 아무런 기여한 바 없이 오직 주둥이 하나로 민주파리 해가지고 털도 안 뽑고 대한민국을 날름 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래도 정신 안 차리시겠습니까? 그 단면이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정치 방역에 끌려가는 게 바로 그 단면이기도 합니다. 멀리서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역사를 잊은 민족은 뭐 이딴 소리 자꾸 하지 말고, 지금 당장 현실을 직시해서 대한민국 체제를 끌고 가는 자들에 대해서 왜 규탄하지 않습니까? 예. 공산주의자들이 득세하고 있다. 우리 태권도장에 저는 이제 원래 청소하고 정리정돈을 굉장히 좀 깍듯하게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것도 제대하고 난 뒤에, 예를 들자면 양말 같은 것도 담뱃갑처럼 얇게 이게 각을 잡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면이 아래에서 위로 보게 향하게 해서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아 쓸 수 있는 양말을 옷장에, 수납장에 쫙 넣죠. 팬티도 그렇게 쫙 하죠. 예? 이 각 딱 잡아가 딱딱 넣고 그렇게 하는 편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나 싶어서 제가 스스로 그냥
뭐 엉망진창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만 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에 딴 시간을 보내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도장, 태권도장의 청소도 나름 좀 깔끔하게 하는 편인데, 가끔은 벌레가 나오죠. 바퀴벌레도 있고 가끔은.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이제 그 벌레를 발견을 하죠. 하고, 사부님 저기 벌레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그럽니다. 네가 벌레 보고 왜 여기 있냐 라고 불청객 대하듯이 하듯이, 그 벌레도 너희들을 보고, 우리 인간을 보고, 너희들은 왜 여기 있냐라고 역으로 의아해하게 놀랄 수도 있다. 벌레는 자기가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 인간이 불청객이라고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적으로 삼지는 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좌익들 어떻습니까? 우리 도장에 청년 수강생들 하고 가끔 대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 제가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이러이러한 거다, 토지 정책은 이러이러한 걸 추구하려고 하는 거다 라고 하니까, 어머 왜요? 이렇게 합니다. 여성들이 어머 왜요? 그럽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는 곳으로 저 위로 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갈등인 것이죠. 안 가죠. 그들은 여기를 자기가 여기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여기를 아직까지도 그렇게 똑같이 북한 지역에서의 마찬가지로 그들의 말하는 해방을, 인민 해방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 지금 신학자들도 이른바 해방 신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곳을 북한처럼 만들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휴전선을 딱 일주일만 쫙 걷어놓고 남한 사람, 북한 사람 누구나 자기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가지고 시작, 갈 곳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에 몇 명이 남을까요? 그리고 남한에 있는 좌익들조차 북한에 올라가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철딱선이고, 나라가 정상화되고 국가 재건이 잘 되었을 때 의문의, 그 사람들도 의문의 생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들도 같이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철부지들도 대한민국을 이렇게 깡그리 깨먹으려고 하는 그자들도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뛰다 보니까 이재용을 석방한 것은 정의가 무너진 것이다. 이석기를 석방하라. 진보당. 그래 놨더라고요. 청주 간첩 사건이 터져도 이것들이 겁을 안 먹고, 워낙 지금 좌익들이 득세하고 대통령마저도 공산주의자가 대통령이 돼 있다 보니까 겁을 안 먹어요. 이석기 석방이라는 거 그 진보당이라고 하는 애들만 주장하는 것일까요? 내심 범좌익들이 다 주장하는 거죠. 범좌익들이 다 주장하는 거죠. 이석기가 하려고 했던 짓거리를 신영복이가 준비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주 4.3 때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걸 문재인 씨가 다 의로운 행동이었다, 오히려 국가 폭력에 탄압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라고 한들 내심 이석기 석방하라는 말을 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눈치 보는 거죠. 이제쯤이면 다 눈치채야죠. 그래서 벌레도 사람 보고 놀라고, 사람도 벌레 보고 니 왜 여기 있냐고 놀라듯이, 남한에는 지금 좌익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공산주의자들이 득세한다. 건국전쟁 지금이다. 지금 건국전쟁 중이다. 우리가 나이가 40대든 50대든 30대든 20대든 간에 훗날 세월 지나서 이 시간을 돌아보면서 부끄럽지 않도록 무언가 하나씩은 조금씩 하면서 삽시다 라고 제가 호소를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